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1세 김순희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예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믿었던 교회 권사님의 말 한마디에 평생 모은 퇴직금 3억을 모두 잃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20년을 함께한 권사님이 직접 추천해 주신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전세금까지 잃고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죠. 남편 정호 씨와 함께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퇴직금 3억에 적금 1억, 전세금 2억까지 해서 총 6억 정도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매월 80만 원씩 나오고 있었고요. 평생 교사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도 공무원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져서 제가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죠. 그래도 노후 준비는 나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였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장권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순희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까요? 장권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20년 넘게 봉사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남편분이 큰 사업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고 교회 일에도 정말 열심히셨어요. 무엇보다 항상 다른 교우들을 챙기고 도와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선생님, 요즘 노후 자금 운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권사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냥 적금이나 예금에 넣어두고 있어요. 요즘 금리가 낮아서 이자도 얼마 안 되지만 안전하니까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더니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안전이 최우선이죠. 그런데 선생님, 혹시 월 3% 정도 수익이 나는 안전한 투자처가 있다면 관심 있으세요? 월 3%라는 말에 귀가 번뜩 뛰었어요. 은행 예금 금리가 연 2%도 안 되는 시대에 월 3%라니. 그러면 1년이면 36%의 수익률이었거든요. 그런 곳이 있나요?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권사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1년째 투자하고 있는데 정말 매월 꼬박꼬박 들어와요. 우리 박 집사님도 작년부터 하고 계시는데 아주 만족하고 계세요. 박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유명한 분이었어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셨던 분으로 돈 관리에는 정말 깐깐하기로 소문났거든요. 그런 분이 하고 있다면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투자인데요? 해외 부동산 투자예요. 정확히는 동남아시아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인데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거라 안전해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수익성도 확실하고요. 권사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원금은 언제든 찾을 수 있고 매월 수익금은 따로 계좌로 입금돼요. 최소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선생님 같은 분께 특별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장권사님과 박 집사님이 이미 하고 있다는 점이 신뢰를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교회에서 장권사님이 투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편은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어요. 월 3%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그런 고수익이 나오면 뭔가 위험한 거야. 하지만 권사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데다가 박 집사님도 하고 계시잖아. 특히 박 집사님은 은행에서 평생 일하신 분이시고. 그래도 너무 좋은 건 의심해 봐야 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남편의 반대가 심했지만 저는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사실 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예금 이자로는 실질적으로 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남편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다음 주일에 다시 권사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생각해 보셨어요? 남편이 조금 걱정하는데 정말 안전한 거 맞죠? 당연하죠. 제가 선생님께 위험한 걸 권할 리 있겠어요? 그리고 처음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늘려가면 돼요. 권사님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셨어요. 여기 투자 설명서하고 계약서예요.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서류를 받아 들고 집에 왔어요. 두꺼운 투자 설명서에는 복잡한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핵심은 간단했어요. 동남아시아 리조트 개발에 투자하면 매월 3%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죠. 회사 이름도 그럴듯했어요.
아시아 퍼시픽 개발이라는 회사였는데 홈페이지도 잘 만들어져 있었고 사업자 등록증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여보, 나는 해보고 싶어. 결국 남편을 설득했어요. 1,000만 원만 해보자. 정말 위험하면 바로 빼면 되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1,000만 원이면. 하지만 조심하자. 이렇게 해서 첫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1,000만 원을 송금했어요. 권사님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니 영수증과 투자 확인서가 날아왔어요. 모든 게 정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정말로 30만 원이 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투자금의 정확히 3%였죠. 여보, 진짜 들어왔어. 남편도 놀라워했어요. 정말이야? 3%가 정확히? 통장을 보여주니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럼 정말 믿을 만한 투자구나. 두 번째 달에도 어김없이 30만 원이 들어왔어요. 세 번째 달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권사님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그 무렵 권사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만족하고 계시죠? 네, 정말 신기해요. 매월 정확히 들어오네요. 그럼 투자금을 좀 더 늘려보시는 건 어때요? 지금 특별 프로모션 기간이라 5,000만 원 이상 투자하시면 월 3.5%까지 가능해요. 월 3.5%라면 5,000만 원에 175만 원의 월 수익이었어요. 국민연금보다도 많은 돈이었죠. 그런데 5,000만 원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럼 3,000만 원은 어떠세요? 그것도 월 3.3% 정도는 나올 거예요. 3,000만 원에 월 100만 원 가까운 수익.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게다가 지금까지 3달 동안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정확히 들어왔잖아요. 집에 와서 남편과 상의했어요. 여보, 3,000만 원 더 투자해볼까? 이번엔 남편도 흔들렸어요. 지금까지는 정말 잘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도 총 4,000만 원이잖아. 우리가 가진 돈에 비하면 많지 않아. 결국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어요. 이제 총 투자금은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말로 월 130만 원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 1,000만 원에서 30만 원, 추가 3,000만 원에서 100만 원. 정확히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졌어요. 월 13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니까 남편 병원비 걱정도 줄어들었고 가끔 외식도 할 수 있었어요. 주변에서도 저희가 여유가 생긴 걸 눈치챘나 봐요. 교회 언니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순이야,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밝아졌네. 하지만 권사님이 당부하셨거든요. 선생님, 이 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뢰할 만한 분들께만 소개해 드리는 거라서 다른 분들께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비밀로 했어요. 사실 조금은 우월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만 알고 있는 특별한 투자처가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면서 권사님이 또 다른 제안을 해오셨어요. 선생님, 이번에 정말 특별한 기회가 왔어요. 1억 이상 투자하시면 월 4%까지 가능해요. 월 4%면 1억에 400만 원이었어요. 정말 큰 돈이었죠. 1억은 너무 많아요. 그럼 5,000만 원만 더 어떠세요? 지금 투자금까지 합치면 9,000만 원인데 전체를 1억으로 맞추시면 특별 우대 조건을 적용해 드릴 수 있어요. 1,000만 원만 더 추가하면 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들어왔으니까 믿을 만했죠. 집에 와서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1,000만 원만 더 넣으면 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대.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1억은 너무 많아. 우리 퇴직금의 3분의 1이나 되는 돈이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잖아. 그리고 월 400만 원이면 우리 생활이 정말 넉넉해져. 계속 설득했어요. 사실 그때는 투자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매월 들어오는 돈이 주는 만족감과 안정감에 취해 있었거든요. 결국 남편도 허락했어요. 그래,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절대 안 돼. 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총 1억 원이 되었어요. 그 다음 달부터는 정말로 월 400만 원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의 투자 수익 400만 원. 월 480만 원의 수입이 생긴 거였어요. 교사 시절 월급보다 많았죠. 그렇게 3개월 정도가 더 지났어요.
총 9개월 동안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이때까지는 정말 완벽했어요. 그런데 10개월째 되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매월 15일에 들어오던 돈이 16일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보, 이번 달 투자금이 아직 안 들어왔어. 그럴 수도 있지. 하루 이틀 늦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권사님께 연락했어요. 권사님, 이번 달 투자 수익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 그거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 달은 조금 늦어진대요. 현지 은행 사정 때문에 며칠 늦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니까 현지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시 권사님께 연락했더니 계속 비슷한 답변이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곧 들어올 거예요. 그런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었어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권사님의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먼저 연락도 하시고 안부도 물어보셨는데 이제는 제가 연락해야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예전처럼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고 간단히만 답하셨죠. 권사님, 정말 괜찮은 건가요? 원금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원금은 언제든 찾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회사 측에서 현지 상황이 좀 복잡하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기다려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원금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권사님, 원금 중에 일부라도 먼저 찾을 수 있을까요? 남편 병원비가 급해서요. 그게 지금은 현지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원금 인출도 잠시 중단된 상태예요. 하지만 곧 정상화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원금은 언제든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해. 돈도 안 들어오고 원금도 못 찾겠대. 남편이 화를 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의심스럽다고 했잖아. 지금이라도 권사님께 따지고 돈부터 찾아와.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권사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셨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박 집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순희 선생님, 혹시 장 권사님한테 투자하신 거 있어요? 네, 왜 그러세요? 박 집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도 작년부터 투자했는데 2개월째 돈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어제 알았는데 우리 말고도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대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시아 퍼시픽 개발이라는 회사 자체가 가짜였어요.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무실도 없고 동남아시아의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도 없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우리가 투자한 돈은? 다단계예요. 먼저 투자한 사람들 돈으로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준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새로운 투자자가 없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다단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장 권사님도? 권사님이 핵심이에요. 교회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거죠. 저희만 해도 총 15명 정도가 피해를 봤는데 피해 금액이 20억이 넘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쌌어요. 내가 그렇게 말렸잖아. 너무 좋은 건 의심하라고 했잖아. 저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1억 원이 모두 날아간 거였어요. 퇴직금의 3분의 1이자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의 6분의 1이었어요. 다음 날 박 집사님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별로 희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단계 사기는 돈을 회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게 나가버린 돈이라서 범인을 잡아도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장 권사님은 이미 일주일 전에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는 거였어요. 위조 여권까지 준비해서 계획적으로 도망간 거였죠. 그럼 우리 돈은 영영 못 받는 건가요? 범인을 잡으면 일부는 회수할 수도 있지만 전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이 소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박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순희 선생님, 우리가 너무 순진했어요. 20년을 함께한 교회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박 집사님도 많이 잃으셨죠?
저는 2억을 넣었어요. 은행에 있던 돈 전부였어요. 박 집사님도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희만 당한 게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되면서도 더 화가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현실을 정리해야 했어요. 1억 원을 잃었다는 것은 저희에게 치명적이었어요. 남편 병원비는 계속 필요했고 생활비도 부족해졌어요. 더 큰 문제는 마음의 상처였어요. 20년을 함께한 교회 권사님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느낌이었죠. 남편은 더 힘들어했어요.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저도 자책이 심했어요. 욕심을 부린 제 잘못이었어요. 월 3%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죠. 몇 달 뒤에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장 권사님은 국제 수배를 받았지만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국내에 공범들이 있어서 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죠. 재판정에서 사기의 전모가 드러났어요. 정말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가짜 회사를 만들고 홈페이지도 그럴듯하게 제작했어요. 심지어 처음 몇 개월간의 수익금도 계획적으로 지급해서 신뢰를 쌓은 거였죠. 그리고 타겟을 정하는 방식도 매우 교묘했어요. 교회나 동호회 같은 신뢰 관계가 형성된 곳에서 핵심 인물을 매수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었어요. 장 권사님도 처음에는 피해자였지만 나중에는 공범이 되어서 다른 교우들을 끌어들인 거였죠.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저희 교회에서만 15명이 피해를 받고 다른 지역까지 합치면 피해자가 200명이 넘었어요. 총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이 넘었죠. 그 중에서 회수된 돈은 고작 5억 원 정도였어요. 피해자들이 나눠 가져봐야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죠. 저희가 받은 건 400만 원이었어요. 1억 원을 잃고 400만 원을 받은 거였어요. 허탈했지만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게 어디냐는 생각으로 위로했어요. 하지만 경제적 타격은 너무 컸어요. 1억 원을 잃으니까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했어요. 외식은 물론이고 남편 병원비도 아껴가며 써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생겼어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2억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을 올려달라는 거였죠. 아저씨 5천만 원은 너무 많아요. 좀 적게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주변 시세에 비하면 오히려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5천만 원이 없었어요. 1억 원을 잃은 상황에서 추가로 5천만 원을 구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결국 이사를 가야 했어요. 전세 2억으로 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봤는데 원래 살던 곳보다 훨씬 열악한 곳뿐이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20평짜리 빌라 반지하예요. 습기가 많고 햇빛도 잘 안 들어와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요. 남편이 많이 힘들어해요. 내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노년에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도 나가기 어려워졌어요. 다른 교우들과 마주치기가 민망했어요. 똑같이 피해를 본 분들과도 어색했고 피해를 안 본 분들과는 더 어색했어요. 결국 교회를 옮겼어요. 새로운 교회에서는 아무도 저희 사정을 모르니까 그나마 편해요. 하지만 20년 넘게 다닌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게 정말 슬펐어요. 지금은 생활을 최대한 줄여서 살고 있어요. 국민연금 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제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71살이지만 아파트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어요. 국민연금과 합치면 14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죠. 빌라 월세가 40만 원이고 생활비가 8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간신히 맞춰가고 있어요. 남편 병원비는 정말 아껴 써야 해요. 예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약값도 부담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실수한 거니까 감수해야죠. 다만 정말 후회스러운 건 너무 쉽게 믿었다는 거예요. 월 3%라는 수익률부터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고수익이 정말 가능하다면 은행에서 더 높은 이자를 줄 수 있을 텐데 왜 일반 예금 이자는 그렇게 낮겠어요? 그리고 투자라는 건 원래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위험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교회 권사님이라는 신뢰 관계가 저를 방심하게 만들었어요. 20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설마 저를 속일까 생각했죠. 하지만 돈 앞에서는 그런 관계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의심할 만한 징조들이 있었어요. 다른 투자자들과 만나는 걸 막은다든지, 투자 설명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한 것도 이상했죠. 정말 좋은 투자라면 왜 비밀로 해야 할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께 이익을 보는 게 맞잖아요. 또 하나 후회되는 건 남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남편은 처음부터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저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무시했어요. 평생 저를 사랑하고 걱정해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막 알게 된 투자 이야기를 더 믿었던 거죠. 지금은 남편에게 정말 미안해요. 남편 병원비 때문에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욕심을 부린 건데 결과적으로는 남편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요즘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투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1억 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전세금도 올려줄 수 있었을 테고 원래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남편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테고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이라도 건강한 동안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모아나가야죠. 다른 분들께는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 같은 노인분들이 조심하셨으면 해요.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고 돈에 대한 걱정도 많아져요. 그런 약한 마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너무 높은 수익률은 의심해 보세요. 월 3%라면 연 36%예요. 이런 수익률이 정말 가능하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몰려들 거예요. 은행 예금 이자가 왜 그렇게 낮은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해줘도 투자 전에 충분히 알아보세요. 회사가 정말 존재하는지,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셋째,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특히 반대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이유를 들어보세요.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의심스러운 점들이 보일 수 있어요. 넷째,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지 마세요.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검증한 후에 늘려가세요. 다섯째,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는 투자는 의심하세요. 세상에 위험 없는 고수익은 없어요. 여섯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투자는 피하세요. 정당한 투자라면 숨길 이유가 없어요. 일곱째, 투자금을 찾으려고 할 때 온갖 핑계를 대면서 미룬다면 바로 의심하세요. 정상적인 투자라면 약속한 조건에 따라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큰 피해를 봤어요. 욕심과 신뢰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죠. 지금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청소를 하러 가요. 71살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는 거고 일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남편도 많이 이해해줘요. 처음에는 화도 많이 냈지만 이제는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말해줘요. 함께 이겨나가자고 힘을 내줘요. 새로 다니는 교회에서도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저희 사정을 아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가끔 반찬도 나눠주시고 남편 병원 갈 때 차로 태워다 주시기도 해요.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어떤 투자 이야기가 나와도 절대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제는 은행 예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자는 적어도 안전하니까요.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은 500만 원 정도예요. 매월 20만 원씩 모으고 있어요. 이 돈은 정말 비상금이에요. 남편에게 큰 일이 생기거나 제가 일을 못하게 되면 써야 할 돈이죠. 목표는 3년 안에 1,000만 원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1,000만 원이라는 게 예전에는 별거 아닌 돈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큰 돈이에요. 가끔 젊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할머니, 그렇게 속은 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물론 억울해요.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잃은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경험한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노후 자금 걱정이 많은 분들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해요. 노후에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수익률보다는 원금 보장이 더 중요해요. 조금 적게 벌더라도 확실한 게 낫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가끔 장권사님 생각이 나요. 20년을 함께 교회에 다니며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를 이용한 거였어요. 사람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새로 다니는 교회에서 만난 분들처럼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예요. 저는 이미 겪은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분들은 미리 조심하셔서 피해가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나 동호회 같은 곳에서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조심하세요. 신뢰 관계를 이용한 사기가 가장 악질적이에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돈 문제는 별개예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잘못은 사기꾼들이 한 거지 속은 저희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도 71살이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건강한 동안은 계속 일할 거고 조금씩이라도 모아나갈 거예요. 남편과 함께 힘내서 남은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랄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